오! 이렇게, 50개는. 예, 안녕하세요. 석가로만 TV 권민재입니다. 네. 혼다에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신제품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여기까지 저희 덕평라운지까지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저희 기존 제품과 신제품을 한자리에서 비교해드리고 어떤 게 다른 건지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옆에 직접 나오신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서울기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상무님 되시고요. 이쪽은 소개 좀 안녕하십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기원에서 서비스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현호 부장입니다. 예. 아이고, 상무님과 부장님 높으신 분이 오늘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새로 소개해드릴 제품이 신제품, 모처럼 나온 신제품이죠, 혼다에서는. 네, 맞습니다. 예. 기존에 캐러반이나 캠핑카에서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발전기는 2kg 발전기가 주였는데요. 네. 그 이번에 22i. 예, 네. 22i가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아왔었는데 이번에 나온 건 그 출력이 굉장히 향상됐습니다. 3.2kg짜리입니다. 3.2kg임에도 불구하고 몸무게와 사이즈는 22i 2kg에 준하는 그런 사이즈였습니다. 기존에는 3kg라고 하면 이렇게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돼야죠. 예, 상당히 큰 몸무게 때문에 업무용, 상업용 이런 거였죠. 예, 휴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레저용으로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었습니다. 쓰시는 분도 있긴 했어요. 막 버스 이런 데 이런 거 싣고 다니는 분도 계시긴 했죠. 네, 근데 나 엄청 컸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포터블 우리 들고 다닐 수 있는 용도로는 22야 이게 가장 어찌 보면 스테디셀러였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카라반 유저들은 다 가지고 여기다가 차에 넣고 견인차 안에서 소리가 안 나게끔 뭐 배기도 밖으로 빼고 소음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걸로 많이들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네. 다 좋아. 예, 하지만 용량이 좀 작은 건 사실이었죠. 그죠? 예, 그 용량이 작은 게 기존에 이게 2kg짜리가 상당히 유용했었던 게 그 레저 차량 안에 있는 에어컨을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겨울철, 여름철 에어컨 때문에 사실 발전이 들고 다녔죠. 예, 그것 때문에 사실 요 발전기가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네. 사실 그 2kg 발전기 이걸 에어컨을 키면서 동시에 다른 장비를 전자제품이나 그런 걸 사용하게 되면 무리가 되죠. 과부하가 걸린다. 모든 걸 한 목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3kg가 필요했었는데 3kg는 휴대성이 떨어졌었고 근데 그걸 완벽하게 보완한 제품이 제품.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22i가 사실은 전격은 한 1.6kg 정도, 1.6kW 정도 쓸 수 있는 건가요? 1.8이었죠. 1.8 정도 쓸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에어컨이 순간 기동할 때는 1.8도 사실 가타가타 할 정도지만 일단 에어컨이 정상 가동이 되고 나면 한 1kW 정도의 영향을 먹어요. 조금 수정하자면 네. 그 에어컨 기동 부하는 이게 최대 출력이 2.2였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렇죠. 커버가 됐었죠. 2.2까지는 커버가 됐죠. 예, 예. 예, 근데 전격은 1.8이었고. 예, 예. 근데 에어컨들이 보통 한 1kg 정도 이상 먹고 있으니까. 근데 예. 또 기본적으로 카라반들이 사용하는 예. 전기들이 있고 충전기도 돌아가 있고 얘가 외부 전원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우리가 뭐 전자레인지를 돌린다거나 이런 거 되면 다 과부하로 끊어졌었다는 얘기.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런 불편이 좀 있었죠. 그래서 3kg를 갖고 다니고 싶었으나 3kg를 갖고 다니는 거는 이건 혼자서 싣기도 힘들어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죠? 여기도 2명이 들어서 올렸는데. 네. 그래서 용량은 좋으나 크기가 너무 크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3kg지만 용량은 3kg, 1kg나 늘어났지만 얘에 거의 준하는. 근데 실제로 크기는 좀 큰데 어디가 무게가 준한다는 게 무게가 얼마 차이 안 난다는 건가요? 무게가 약 4kg 정도 차이 납니다. 4kg. 얘가 원래 몇 킬로였죠? 21.2kg 정도. 21.2kg. 예. 근데 얘가 지금 26.5kg입니다. 26.5kg. 예. 네. 좀 이따 이제 요 기술적인 부분 또 부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되고 얘는 뭐 50kg가 넘었죠. 60kg. 60kg. 예. 거의 2배 이상 예. 무거운데. 근데 어떻게 요 크기에 무게는 4kg밖에 안 늘어났는데 1kW의 전력을 더 생산할 수 있는지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죠. 이제. 예. 어떻게? 엔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예. 부장님이 더 잘.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하시고 계시는데. 그럼 일단 부장님이 한번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네. 기존에 2.2kg짜리 네. 모델은 이제 그 120cc 엔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예. 지금 현재 요 30IS 같은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200cc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러니까 CC가 32 깡패지. i 같은 경우는 지금 130cc입니다. 오, 예. 22보다 10cc 10cc 밖에 정도 안 늘었네. 늘었는데 예. 출력은
3kg. 800와트 오. 늘었고 3.2kg를 내는 예. 예. 그렇게 출력이 업그레이드가 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거의 200cc가 돼야 이 용량이 나오는데 얘는 지금 굉장히 다운사이징을 한 거네. 그러면 거꾸로 놓고 보면 그죠? 예, 130cc로 네네. 3kW의 용량을 내려면 뭔가 기술적으로 뭔가 좀 다른 부분이 들어가야 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기존의 이제 카브레이터 방식의 엔진에서 현재 이 EU32i 같은 경우는 인젝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엔진들이 다 카브레터였어요? 예, 우리 기존 발전기 발전기들은 다 카브레이터 방식이고요. 그래서 초크가 있구나, 맞아. 네, 초크가 있고 예. 나중에 이제 뒤에 기술적으로 또 설명할 부분에서 예. 이제 왜 인젝터 방식이 유리한가에 예.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얘는 전자식 엔진, 네, 인젝터. 전자식 엔진을 엔진이라고. 탑재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초크가 없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예. 그럼 뭐 초크 대신 ECU가 들어가서 예, 자동차처럼 ECU가 연료량을 분사량을 정확히 계산해서 정확한 양을 분사해서 초크가 작동하는 것처럼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자기가 저 부분이 우리 저 오토 우리 예전에 옛날 차들에서 요즘 차로 바뀌면서 초크가 없어졌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캬브 엔진 한 20년 됐죠, 없어진 지가. 네네. 결국 이때까지 이 발전기들은 그래도 카브레터 엔진을 그냥 사용하고 있었는데 예. 얘가 전자식 엔진 최초인가요? 발전기에서는? 소형 발전기 중에서는 최초라고. 그렇죠. 대형 발전기들은 뭐 네네. 예, 논외로 하고 네네. 이런 포터블이나 소형 7kg 이하에서는 네. 얘가 가솔린 엔진에서는 처음으로 적용된 모델입니다. 유리한 부분이 뭐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엔진도 작아진 게 그것 때문에 엔진이 작아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인젝터 부분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인젝터의 장점이라면 정밀한 분사가 가능하기 네, 때문에 네, 네. 이제 아무래도 배기가스라든지 이런 네, 것들도 네. 현저히 줄어들 수가 있고 예. 연비 면에서도 아무래도 카브레이터 방식보다는 좀 더 그쵸, 유리한 그쵸. 방식을 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소음도 훨씬 장점. 줄 거고. 네, 그래서 오. 이제 소음제도 기존의 그 네. 20.2kg보다 조금 더 이제 차량용 방음제를 써서 좀 더 고급스러운 방음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기존보다는 조금 소음 부분에서도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원래 이거 3kg, 얘는 3.2kg. 얘가 더 높네, 그죠? 네. 최대 출력은. 근데 덩치는 지금 얘보다 훨씬 작고 무게는 거의 반 이상 네. 예. 이하로 줄어들고 연비도 얘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거고. 그리고 인젝션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서 네. 초크가 없어졌기 때문에 네. 기존의 22i를 시동하기 위해서는 5단계를 거쳐야 됐습니다. 네, 네, 먼저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여기 공기 구멍을 열어줘야 그렇죠, 되고요. 열어줬어야죠. 그다음에 초크를 닫아줬어야 되고요. 그게 닫는 거였군요. 우리는 여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군요. 초크를 닫아주고 그다음에 스위치를 온 해주고, 예. 그다음에 리코일을 당겨주고 당겨주고. 그리고 다시 초크를 원위치. 시동이 되고 나면 네. 안정화되면 초크를 닫아주고 네, 다시 네. 열어주고 열어주고. 네. 아. 이런 5단계가 필요했었는데 네. 여기에서는 2단계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초크가 필요 없고 이 공기 구멍도 없기 때문에 그냥 엔진 스위치만 온을 해주고 그다음에 바로 당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큰 장점은 네. 우리가 항상 리코일을 요거 시동하기 위해서 당길 때 부담이 있었죠. 몇 번 당겨야 당겨야 힘있게 된다는 당기거나. 부담이 있었죠. 예, 예. 근데 이거는 외기 온도나 이런 걸 정밀하게 감지를 해서 분사를 해주기 때문에 날씨가 어떻든지 간에 항상 단발 시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유리한 점은 뭐냐면 그 아무래도 주변 환경의 그 네네. 변화를 갖다가 감지를 해가지고 최적화된 분사를 해주기 때문에 연료 효율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기존 3kg 대비해서 약 16% 정도 연비가 좋아졌습니다. 시동을 거는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얘를 한번 걸려면 예전에는 이 연료 이거 사람 열어야 되는지 다 온에 둬야 돼요. 공기 구멍을 통기 스위치를, 통기 스위치를 여기 있던 걸 보통 온에다 평소에 놓고, 담궈놨다 온 해주고 초크를 닫아주는 거였네요. 네. 닫아주고 그다음에 시동 스위치 온을 해줘야 돼. 여기까지 당하고 당겨야 돼. 이제 리코일을 이렇게 당긴다. 시동 걸린다 치고 이렇게 50개는 이렇게 안 걸릴 이렇게 수가 당겨야만 이제 시동이 몇 번 당겨야 또 걸리죠. 걸리는 게. 그러고 부르릉 한 다음에 떨어지면 다시 초크를 열어줘야 안정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그대로 열어놔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에코 스로틀을 켜준다거나 요런 과정하고 전기를 이제 빼쓰는 과정이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얘는 그러면 다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네. 온 스위치 온. 하고 이거 그냥 후루룩 당기면 그리고 앞에 이제 블루투스랑 연료 게이지라든지 이런 거 디지털로 다 표현하고 여기서 LED 계기판 이따가 찍어드릴게요. LED 쭉 나와요.
야, 이렇게 꺼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다른 조절. 블루투스까지 되고, 아 그냥 이게 그냥 여기 온하고 이것도 없네요. 네, 통기 스위치도 잠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게 쑥 당기면 지가 알아서. 신기한데? 온 하시고 다시 한번 해볼까? 바로 그냥 오, 그럼 뭐하러 이렇게 리코일을 만들어서 이게? 아 그렇지, 리코일이 없으면 모터를 돌려야 되지. 네, 그러려면 이제 돌려야 배터리 되고 네. 세르 모터가 있어야 되고 네. 배터리 팩이 필요하니까 무게가 네. 무거워지죠. 예. 그 처음에 ECU가 예. 전기가 들어가서 당기는 걸로. 예. 그러니까는 그 기본적으로 ECU가 작동하기 위해선 전기가 필요하고 전기가 필요하기 위해선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거는 배터리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초기 전기를 어떻게 써요? 초기에 ECU가 작동하는 전기는 네. 요 리코일을 당기는 처음 그 순간에 거기서 발생하는 자그마한 아주 작은 전기로 그것도 ECU가 기술이구나. 모든 걸 다 감지해서 분사량을 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혼다 너 수고. 역시 일본이 좀 얄밉지만. 기술이 그건 진짜 좋다. 이거는 보통 땡길 때 힘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야, 이게 이제 이렇게 그럼 센서도 들어가고 완전히 기존의 어떤 발전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네.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 그러니까 발전기, 그러니까 기존의 혼다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한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네. 또 경쟁자들이 쫓아오고 쫓아오고 이런 과정이 그렇지, 중국산 발전기 이거 비싸게 만들고 되게 많으니까. 그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네. 혼다에서 이걸 기획한 의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남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영역으로 앞에다가 쫙 아주 진보된 걸 확 갖다 놓은 게 아닌가. 그런 따라올 테면 생각. 따라와봐. 소음도 아까 이거하고 지금 비교해도 훨씬 적은 거죠. 지금 소음에 대해서 한번 예. 소음은 아무래도 이제 그 데시벨 사용을 LWA라는 국제 표준 규격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전격 부하에서 91데시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2600와트를 사용하고 있을 때 91데시벨이고요. EU 22 같은 경우는 전격이 1800와트입니다. 1800와트를 쓰는데 90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좀 더 네. 조용한 모델이긴 하고요. 요거는 이제 좀 프로페셔널한 곳에서 쓰기 때문에 소음 면에서 좀 오히려 무겁고 방음이나 대신 이렇게 네. 잘 들어가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휴대성을 훨씬 거의 근데 얘랑 22i랑 같은 소음이네. 네, 같은 소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하를 좀 더 적게 쓰면 실은 그 더 조용하다고 볼 수는 있죠. 같은 그럼 최대 전력이 3.2kW 정도 되는 거고. 네네. 전격은 그럼 2.8, 2.6, 2.6 2.6 정도 나오는 예. 거야. 그러면 얘를 갖고 돌리고 있는 동안 카라반들의 충전기 40A짜리 충전기 돌리고 에어컨 돌리고 전자레인지 돌아가고 이게 다 된다는 거죠. 불 켜고 뭐 이런 것까지. 네. 요거 하나면 일단 당장 이 캠핑카나 카라반 생활하는데 큰 불편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 그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3.2i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관건이죠. 자, 좋아, 멋져, 박수, 막 혼다 역시 최고 이랬는데 가격 최고겠지. 네, 가격이 최고입니다. 죄송합니다. 따라올 때는 따라와봐 했는데 가격도 못 따라와 도저히. 가격 얼마 정도 하지? 지금 소비자 가격은 얼마 정도? 소비자 가격이 385만 원. 예, 저렴하네. 무섭습니다. 이거 뭐 돌 날아오는 거만. 자, 3kg 정도의 인버터가 우리가 한 80만 원, 90만 원 하죠. 8, 90만 원, 100만 비싼 건 100만 원대 넘어요. 그다음에 배터리 써야 되죠. 근데 물론 이 정도 되면 기존 이게 280만 원 정도 했죠. 그 정도 하지 않나? 22i가? 아니요, 저게 그렇게 됐고요. 이거는 아예 저렴했지. 요거는 180만 원대. 170만 원, 170만 5천 원. 예. 요거 110 거의 2배 가격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요거의 거의 2배 가격이요. 얘 가격이랑 얘도 280만 원 정도 했었던 거. 네, 맞습니다. 그죠? 얘보다는 이제 가격은 얘가 최고본 거의.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가격 부분은 사실 이거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 여기 지금 전자식 엔진으로 바뀌면서 센서류들도 엄청 많이 들어갔을 거고 ECU도 들어가게 됐고 기존에 네. 없던 캐브레터 엔진에서 우리가 MPI는 아니죠. 일단 인젝션 엔진으로 바뀐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원가 상승은 많이 된 거니까 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 이 엔진을 못 썼거든요. 이제 못 따라오네 아무도. 누가 이 가격을 따라오냐. 가격을 못 따라오죠. 근데 이제 주로 카라반 유저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요 엔진은 요 발전기 또 누가 많이 쓰셨냐면 대형 버스 캠핑카 하시는 분들이 요 발전기를 많이 쓰셨어요. 카운티 이상.
네. 급에서는 요걸 많이 쓰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실 이거 쓰면 공간 차지 많이 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 좀 위험해. 안에다 이게 격벽에 자꾸 차 실내 쪽에 어딘가 밑바닥에 지난번에 사고도 있었듯이 약간 이게 개방된 공간에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요 정도 해갖고 밖에 꺼내놓고 쓰다가 네. 또 집어넣고 오고 보관만 하고 요게 좋거든요. 요 아니면 여기다 테이블 4개다가 쭉 걸어서 당기고 무게도 가볍고 하니까. 무엇보다도 큰 차이는 이거는 항상 두 사람이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도 이거는 혼자서 이거 그립도 아까 잘 잡히게 여기 쉽게 잡을 수 있게 해놨다고. 네. 이렇게 잡을 수도 있지만 요렇게 들 수도 있게. 우리가 발전기를 차에다가 이제 땅바닥에 있는 걸 차에다가 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땐 양옆에 언더그립이 있습니다. 네. 그걸 활용하면 이렇게 들어서 아유. 높이까지도 이렇게 쉽게 들 수가 있는. 참 이거 저걸로 된다면서요? 블루투스 된다면서요? 네. 블루투스 하면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블루투스는 시동이 걸려야만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끄는 거는 여기서 되는 거고. 네, 에코 스로틀 기능이랑 네. 그 시동 정지 기능은 네. 블루투스로 작동이 가능하고요. 한번 블루투스 연결하는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 네. 한번 시동을 네, 걸어봐 주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블루투스로 잡는 건 좀 이따가 또 여기다 일단 잡아주죠. 앱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가지고요. 네. 혼다 마이 제네레이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마이 다운 제네레이터. 받으면 예, 네. 혼다 그 EU32i하고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가능하고요. 예, 예. 그 비밀번호를 통해서 이 모델은 다른 핸드폰들로는 연결할 수 되게끔. 없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뭐 블루투스 거리니까 웬만한 20m는 다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블루투스가 통신 거리에서는 다 제어가 가능합니다. 밖에 두고 차 안에서 캠핑카 안에서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네. 예, 남은 뭐뭐 확인 가능한 거예요? 시동 한번 걸어 주시겠어요? 이제 시동 걸고 이제 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블루투스 사용 가능해서 네, 네. 이제 연결이 됩니다. 오.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인서트 네. 버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연료 잔량이 이제 31% 이런 식으로 네, 네, 나오고요. 네, 네, 네. 엔진 오일 교환 시간이 앞으로 이건 새 모델이기 네. 때문에 20시간 사용 후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카운터도 다 해줍니다. 아. 그래서 현재는 새 거기 때문에 20시간 후 이제 19시간, 1시간, 0시간 되면 엔진 오일 교환 시간. 그다음에 에코 스로틀 기능을 이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누르시면 에코 스로틀이 자동으로 작동하고 한 번 더 누르시면 꺼지고요. 그리고 이제 정비 주기들이 필요한 정비들이 스파크 플러그라든지 이런 것들 유지 보수 시간들도 다 자동으로 카운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화면에서 이제 시동 정지도 가능하게끔 되는데 딱 누르시면 시동 정지가 이제 작동합니다. 오. 밖에 안 나가서 여기서 꺼버릴 수도 있네, 차 안에서. 예, 그렇습니다. 연료 얼마나 남아 있는지, 오일 몇 시간, 오일 언제 교환해야 현재 되는지. 이 발전기에서 나오는 부하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 지금 내가 전기 얼마 킬로 쓰고 있는지. 있고, 예, 이런 것까지 다 가능. 누적 이 시간, 누적 사용 시간도 알 수 있고. 예, 예. 사실 오일 교환 시기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내가 언제 교환해야 되는지, 뭐 내가 몇 시간을 사용했는지 여기다 우리 또 그 카운터들 다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게 다 블루투스로 되니까 좋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 역시 이 모든 이제 기술들을 다 넣어서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하고 만들어. 멋지네요. 근데 가격을 따라갈 수가 없게 잡았어. 하지만 또 이 정도 가치를 난 투자해서라도 발전기 좋은 발전기를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편하기도 일단 하고 엔진자 소음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좋은 제품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 구입은 어디로? 혼다 대리점으로? 전국 대리점으로. 예. 저희한테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어떻게 그래요? 팔아볼까요? 자, 혼다 발전기를 취급하는 곳으로 가시면 새로 나온 이 혼다 인젝션 엔진이 달린 32i 네. 32i 발전기를 구입하러 왔다 하시면 현재 당장 구입하실 수 있으신 거죠? 네, 출시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혼다 신제품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감사합니다. 좋은 제품 있으면 또 소개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